네, 오늘 한 말은 뭐 금리와 주가 뻔한 얘기입니다. 사실 금리하고 주가는 역의 관계다라는 것은 이제 공식처럼 뭐 대부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외우고 계시는. 근데 왜 그런지는 곰곰이 생각은 많이 안 하시죠. 여러 가지 복합적이긴 한데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뭐랄까요, 그 자산가 분들은 통상적으로 자산을 증식할 때 일반 투자자분들은 뭐 이렇게 격차를 두는 건 아닌데 30%의 상한가를 그렇게 원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리스크가 따라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은행 금리보다는 조금 높게 적정한 리스크 없이 적정한 수익을 원하는, 이게 이제 자산가들의 대부분 심리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로우 리스크 적정한 리턴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상품은 없습니다. 금융시장에는. 다만 뭐 그러니까 로또 같은 거야 이제 리스크는 있죠. 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이 리스크, 뭐 잘하면 하이 리턴이지만 확률이 워낙 낮은 게 뭐 로또고. 하여튼 정식적인 금융 상품의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은 그냥 사기된 상품, 사기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냥 보이스피싱,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금리가 이렇게 자꾸 자극을 받고, 지금 기준금리는 우리나라는 3.5%로 묶어놨는데 기준금리를 넘어서는 시장금리들이 자꾸만 나오는 거죠. 단기금리들이 특히나. 그러니까 자금 시장이 그렇게 자꾸 꼬이다 보면 돈이 갈 곳이 없습니다. 앞서 김현민 매니저도 잠깐 얘기했지만 수급의 공백,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의 공모주 청약에 뭐 몇십조 원이, 예전에도 또 뭐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이런 IPO 시장의 주변에만 자꾸 자금이 맴돌고 유통시장, 거래되는 주식시장으로는 돈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의 활력을 좀 잃고 그냥 테마주만 짧게 올라갔다가 빠져버리고 대형주는 또 무겁고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시장금리가 올라가면은 일반적으로는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도 올라갑니다. 금리가 저 정도 되는데 저 금리보다는 내가 더 이익을 내야 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그 욕구죠. 그래서 이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면은 그것이 넘어서는 뭔가 강한 모멘텀이 없으면 주식시장의 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난해 말에 금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극받을 때 특판 예금들이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한 5%대 이상 주는 이 특판 예금이 만기가 이번 하반기에 많이 돌아오는데, 그러면은 그 금리를 넘어서는 매력이 주식시장에 있으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겠죠. 근데 그게 없으면 은행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은 다시 세금을 예치하기 위해서 뭔가 막 하는데, 당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또 권고는 하죠. 그러니까 돈을 그럼 어디로 갈까? 갈 데가 없는데, 주식시장에서의 돌파의 그 매력은 결국엔 뭐 실적, 그 다음에 아니면은 강력한 테마, 아니면 모멘텀 이런 것들인데, 실적은 지금 3분기에 눈높이들이 다 낮아지고 있어요. 괜찮아질 거야라고 막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별로 안 괜찮거든. 앞서 이제 반도체를 또 얘기해줬고 뭐 디램도 얘기했지만, 디램 가격이 결국엔 3분기에는 바닥 찍고 돌아설 거야. 그러면 디램은 PC, 우리가 쓰는 이 퍼스널 컴퓨터, PC 디램, 그 다음에 모바일 디램, 아니면 뭐 서버용 디램. 그럼 모바일도 핸드폰 교체 수기가 뭐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PC는 요즘 뭐 보급될 만큼 보급돼 있고, 그럼 서버용 디램 이것도 교체가 많지는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3분기에는 실적 눈높이가 다 낮아져 있는 상태가 또 문제가 되고, 그러면 이걸 돌파하려는 또 테마, 강한 모멘텀 딱히 없는 거예요, 그죠? 또 초전도체를 올려먹으려니 이게 좀 애매하고, 또 CCTV 가지고 또 하자니 그렇고, 정치 테마도 그렇고, 그럼 뭐 유가, 에너지, 뭐 저는 요즘 그 계속 보는 이제 설탕 같은, 뭐 할 게 없으니까 설탕이지만, 설탕은 주말에 또 올랐습니다. 27센트 위로 다시 올라와서 28센트가 파운드당 돌파되면 설탕 테마 또 되겠죠. 그냥 뭐 그런 테마를 봐야 되는지, 하여튼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주식이 참 어려운데, 그나마 최근에 선방하고 있는 섹터는 실적이 명확하게 그려지는 은행들. 은행은 이자 장사 잘 하죠. 네. 조용히 있잖아요. 횡령 배임은 많지만 그냥 그래도 뭐 다 모든 은행이 그런 건 아닙니다. 네, 하여튼 그런 것들. 그다음에 보험주들,
보험주들 요즘 또 괜찮고 네. 증권회사는 조금 애매해서 PF 때문에 그래서 은행하고 보험주 섹터는 강하고 그러면 볼만한 게 뭐 있을까? 삼성화재 정도? 그럼 삼성화재는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류의 주식이 그렇죠. 아니죠. 네. 이게 뭐 정치 테마도 아니고 그다음에 초전도체도 아니고 CCTV도 아니고 자 자꾸 웃으면서 했을 텐데 이번 주 추석이 있으니까 네. 자 그렇다는 건데 이제 두 분이 또 해법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추석 연휴 끝나기 전까지는 조금 방어적인 자세로 포트폴리오를 이제 조정하는 전략으로 대처를 하시는 게 저는 좀 상당히 좀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이제 이호곤 매니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뭔가 이제 종목들의 색깔이 바뀌려고 하는 시점,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이제 변곡점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 10월 달이 되면 이제 바로 이제 실적 시즌이 또 시작될 거고 결국 증시에 이제 가장 뭐 영원한 테마는 또 실적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지난 2분기 때 이제 실적 시즌을 또 반출을 좀 해보면 분명히 이제 3분기 때도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 실적에 대한 노이즈가 좀 있을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업황이 이제 회복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제 이미 이제 9월 달까지는 이게 업황이 되게 안 좋았었기 때문에 10월 이후나 돼야 또 이제 희망의 회로를 이제 돌려야 되는 거거든요. 뭐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3분기까지는 반도체 업종 포함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업종들의 이제 실적이 썩 좋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치가 좀 낮춰져 있는 상황. 다만 실적 발표하기 전에 기대치가 막 올라가가지고 주가도 막 상승하고 실적 발표하고 나면 주가 빠지는 이제 그런 패턴보다는 오히려 하향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좀 돋보이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별로 기대 안 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실적이 좀 대단히 좋았다. 우리가 이제 2분기 때 가장 좀 눈에 띄는 종목들을 보면 막 삼양식품 같은 이런 라면 관련된 종목들, 네. 그 다음에 이제 빙가류 관련된 종목들, 이런 기업들이 별로 기대치가 없었는데 이제 실적이 되게 좋다 보니까 주가가 좀 이제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대표적인 이제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금융업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화재보험사들이 이제 작년부터 이게 참 희한한 게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손해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 이게 사고가 나거나 이제 화재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쉽게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 많이 나면 화재보험사들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말 이상하게 리오프닝이 되고 이제 사람들의 야외 활동이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손해율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화재보험사들 실적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지주들 뭐 KB금융, 신한 뭐 말할 것도 없이 실적 되게 좀 좋잖아요. 네. 그런 이제 종목들이 실적과 관련된 이제 기대감으로 나름대로 이제 흔들리는 시장에서 방어적인 역할을 좀 하고 있고 또 연말 배당 시즌이 이제 좀 다가오기 있기 때문에 금융주들이 아무래도 좀 선호를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짧은 일주일 동안에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너무 개별주 성향의 이제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차츰차츰 좀 정리를 해 나가시고 10월 이후에 이제 실적 시즌에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들 아주 안 좋았던 이제 반도체 업종이었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면 오히려 악재 해소다 이런 이제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정받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저점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컨센서스가 조금 그나마 좀 괜찮아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제 비중을 좀 늘려야 되는 이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좀 전략을 여러분들이 이번 주 중에 좀 잘 세우셔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좀 재조정하는 좀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다.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도 조금 이제 변동성이 나타나긴 할 것 같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잡는 시도가 이제 좀 나왔기 때문에 뭐 주가가 막 급락하는 그런 흐름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끝났다라고 보거든요. 의외로 또 추석 연휴만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시장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좋았을 때도 많았어요. 네. 오히려 시장 지금 되게 좋은데 추석 연휴 시작돼가지고 아니 지금 시장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시장은 이제 연휴 때문에 쉬니까 네. 안타까워하셨던 이제 그런 이제 기억들도 좀 있으실 거기 때문에 너무 이제 시장을 좀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변곡점이 이제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실적 시즌에 포커스를 좀 두고 포트폴리오 좀 재조정을 하는 기회로 활용을 좀 해보십사 이렇게 이제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두산 로보틱스의 공모주 청약할 때 이제 자금을 예치하잖아요, 예탁금을. 그게 사실 환입되는 게 이번 주 오늘 들어올 거예요. 오늘인가? 네. 오늘 들어오나? 네. 그럼 뭐 유동성이 조금 시장이 좋으면 그 유동성이 좀 더 활발하게 네. 움직일 거고 그렇죠. 시장이 힘들어하면은 그냥 다시 은행으로 돌아갈 거고 네. 그렇겠죠.
이거 좀 동인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한국은행이 자금을 좀 풀고 하는데 규모가 너무 작아가지고 네. 뭐 막 확 풀 수는 없죠. 그러면 또 물가도 자극을 받고 하기 때문에 지금 뭐 가뜩이나 또 10월 금통이 또 뭐 금리 인상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미 격차 때문에 네, 또 뭐 그런 네. 얘기인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자 그러네요. 하여튼 뭐 네. 금리와 주가 얘기하다 보니까 엉뚱한 데로 좀 갈 수도 있는데. 네. 역시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사실 이제 그 성장주들이 올라가다가 이제 좀 제동이 걸린 게 아무래도 이제 미국 그 최근에 이제 채권금리 올라왔고 뭐 네. 그다음에 이제 고금리 또 이제 장기화 얘기 나오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그동안 좀 잘 나갔던 성장주들이 조금 이제 발목이 좀 잡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번 전도표를 보면 뭐 이렇게 연준도 어떤 확신을 갖고 있지 않고 상당히 좀 약간 그 혼란스럽다 그럴까요? 거기도 이제 제대로 방향을 못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금리 장기화 전망의 얘기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성장주가 조금 부진하긴 한데 이것도 뭐 또 금방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 너무 염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이제 주가가 좀 빠졌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이전에는 너무 비싼 거 아닌가 했는데 어느 정도 이런 부분도 조금 해소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지금 최근에 그 사실 그 HBM이나 뭐 이쪽 반도체라던가 뭐 2차전 이런 종목들이 많이 빠졌다가 왜냐하면 이제 많이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또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좀 잡아준다 그럴까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더 다시 한번 또 큰 하락보다는 좀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잡아주는 것 같고 다만 만약에 이제 고금리가 이게 진짜 이제 고착화된다면 그때는 종목이 조금 바뀔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뭐 지금 여기서 미리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염두하는데 뭐 지금 우리가 이제 시장의 전략은 뭐 당장 이제 시장 흐름이 중요하니까 일단 이제 10월 달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이 되면 로봇주들이 일단은 이제 분위기가 좀 왜냐하면 두산 로보틱스가 10월 5일 날 예, 상장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이제 단발로 딱 올랐다가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조금 분위기를 계속 그 10월 초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로봇주들이 좀 분위기 형성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10월 달에는 아무래도 이제 배당 투자가 각광을 받다 보니까 아까 앞에서 김영민 매니저도 얘기했지만 은행이라든가 보험 또 이 회사들이 또 실적도 또 괜찮아요. 실적 시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 3분기 때 이제 가장 이제 실적에 이제 주목되는 섹터는 아무래도 반도체죠. 뭐 왜냐하면 소부장 쪽.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하락 사이클을 걷다가 이제 저점이 어느 정도 통과됐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이제는 이제 턴하는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다 보니까 이번 3분기 실적이 아마 이제 이러한 중요한 또 변화가 나올 수 있어서 이런 흐름에 우리가 조금 이제 주목을 한다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고금리 얘기 나오고 그러지만 10월 달은 뭐 이 정도로 하면 나름 그냥 그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9월은요? 네. 9월은 이제 지금 뭐 거의 다 이제 마무리되는 네. 국면이 이틀 이번 주 남아가지고요. 네. 3거래일 하고 그러면 연휴에 들어가고 네. 10월로 넘어가. 근데 이제 지금 뭐 빠질 만큼 다 빠졌으니까 이제 요 남은 이틀을 뭐 무리할 필요는 없고 그냥 현 상태 유지하면서 10월을 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정을 좀 해드려야겠네요. 네. 공모자금 환불되는 게 9월 26일 화요일 내일이라고 하네요. 내일. 이게 워낙 많은 분들이 또 청약해놨는데 오늘 만약에 돈 안 들어온다고 뭐 이상하게 그러니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항의하실까 봐. 네, 정정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네. 환불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내일 환입. 네, 환입. 되죠. 그러면은 뭐 내일을 겨냥하고 오늘 또 후반부에 선취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리하자면 그래요. 이제 시장 금리가 스물스물 네. 올라가는 거, 뭐 궁극적으로 되돌리면은 결국엔 유가가 자극이죠.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시장 금리, 기준 금리가 아니고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는 주식 시장에는 돌파할 만한 큰 재료가 필요한데. 재료가 아직은 눈에 잘 보이진 않는다. 이게 오늘 포인트고 뭐 내일 또 보일 수 있죠. 네. 하루 뒤를 뭐 알 수가 없으니까. 네, 하여튼 근데 오늘은 조금 뭐 그런데 모르겠어요. 장 개장하면 또 뭔가 확 또 찾으러 더 막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으니까 저 정도 정리만 하고 하여튼 금리는 잘 유념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분의 한 발로 넘어가서 네. 김현미 매니저 또 한 발 하기 전에 네. 리뷰를 좀 해드릴게요. 사실 이제 방금 저희가 뭐 증시
확실히 좀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이 상승 모멘텀이라는 건 저는 이제 가장 좋은 특효약이 그냥 지수 빨갛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시장 올라가면 묻혀있던 호재들도 막 이제 뉴스거리가 좀 될 거기 때문에 일단 지수가 저점을 잡고 반등이 나오는 게 이제 급선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단기 급락의 가격 메리트. 이것도 재료는 재료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제 낙폭과대가 가장 좋은 재료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뭐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리뷰 종목 이제 지난 이제 8월 말에 말씀드렸던 종목 이제 한 달이 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포트에서 이제 좀 빠져나갈 종목들 또 빠르게 좀 갖고 계신 분들도 리뷰를 좀 해드려 볼게요. 지난주에 제가 딥노이드나 뭐 뷰노 이런 종목도 이제 다 리뷰를 좀 해드렸었는데 뷰노도 지금 지난 8월 말에 이제 소개해드리고 나서 9월 초까지 엄청난 이제 수익률을 기록을 했어요. 고점 대비 이제 84% 정도 이제 수익을 기록했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2주 이상 주가가 이제 쪼르륵 흘러내렸거든요. 많이 빠지기도 했고 사실 이제 성장 섹터 종목들 중에 가장 많이 급등을 했던 종목들이 이런 이제 AI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좀 가미가 좀 된 의료 진단기기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도 낙폭도 상당히 좀 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뷰노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드렸다시피 오히려 이제 지금은 또 다시 한번 재진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만약에 좀 더 빠져가지고 4만 원 깨지면은 진짜 그때는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뷰노가요. 네, 상업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좀 되고 어찌 보면 이제 실적이 분명히 이제 좀 흑자전환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모락모락 좀 피어오르는 이제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충분한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이제 60일 이평 위에서 재매수하는 타이밍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TFE 아까 이제 ISC 제가 의미심장한 주식으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TFE도 이제 세트로 이제 볼 수 있는 기업이죠. 테스트 소켓 기업이면서 이제 러버 소켓 관련된 이제 이슈가 있는 종목이어서 하이엔드 이제 반도체 칩들 많이 생산을 하고 특히 이제 AI 반도체 관련된 이제 수혜가 부각이 좀 되면서 이 종목도 말씀드리자마자 뭐 며칠 만에 거의 뭐 40몇 % 이제 급등을 했던 그런 이제 기억이 좀 나는데요. 역시나 9월 초에 이제 고점 만들고 거의 한 3주, 4주 가까이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아마 3분기가 실적 저점이 좀 될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이제 실적은 항상 이제 좀 후행조 지표이기 때문에 실적이 이제 안 좋다라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빠지는 게 아니라 실적이 이제 안 좋은 사이클이 이제 끝났다라고 하면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실적 발표 자체를 불확실성의 해소로 이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이번 실적 시즌이 그런 이제 불확실성의 해소 계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 AI 반도체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ISC, TFE도 이번 주 중에 꼭 관심 가지셔야 되는 이제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절된 종목 TSI. 2차 전지 장비 종목들은 소재 종목하고는 조금 달라요. 에코프로 BM이 3분기 때 이제 어닝 쇼크가 지금 예상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가도 많이 빠졌는데 이 장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분기부터 오히려 본격적인 수주가 진행이 좀 됐고 수주 잔고가 이제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있거든요. 하나기술이라든지 PNT라든지 TSI 이런 종목들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살아 있으나 전체적으로 이제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쪽에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이제 실적 좋다라고 얘기해도 2차 전지 소재 대장주들이 주가가 이제 빠져버리니까 장비 종목들도 같이 조금 부진한 흐름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11,500원 손절가 아래서 출발하면서 이제 손절가를 좀 터치를 해버렸는데 오히려 주가는 지금 바닥이 지금 11,500원 요 자리가 지지가 좀 된다라고 하면 완전히 이제 최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도 종가 기준으로 11,500원 기준으로 요게 안 깨지면은 조금 더 며칠 좀 지켜보시면서 한 2, 3,000원대 구간까지 반등을 한번 기다리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성 엔지니어링 요건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소부장 종목들이 이제 바닥을 한번 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디램 업황 회복과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설명드렸던 종목이니까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제가 최근에 계속 좀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종목이니까 전공정 장비 중에서는 두 종목이 이제 좀 탑픽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리뷰 받고 그다음에 오늘 개장 앞두고 한발은 네. 어딜 겨냥해 오늘 보실까요? 뭐 전공법으로 저는 두산이라는 두산? 기업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여기는 뭐 자회사들 실적이 워낙 네. 잘 받쳐줘서 실적도 너무 좋고 네. 그리고 이제 두산 로보틱스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분들이
과거에 무슨 자회사가 이제 상장이 돼서 그 효과로 이제 주가가 뭐 올라가거나 어쨌든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 지분법 평가이익 뭐 이렇게 네. 계산을 많이 하는데 네. 그 종목이 또 상장이 돼버리고 나면 이제 속된 말로 좀 개털 아니냐 뭐 이런 반응들이 많았는데 지주회사 두산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는 거고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두산그룹이 이제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기업이고 사업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뭐 두산은 자체적인 어떤 전자 소재 부문 사업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산 테스나 지분도 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영향을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2분기 때도 실적이 워낙 좋았어요. 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매출액이 이제 거의 5조 원에 육박을 했고 영업이익이 5,120억이니까 이 단순 계산해 보면 영업이익률이 10%가 넘었단 말이에요. 네. 그 정도로 실적이 좋았는데. 지금 현재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시가총액이 2조 원 내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좀 따져 봐야 되는 부분이 일단 자회사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 적자 나다가 이제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의 또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두산 밥캣도 요즘에 이제 기계 장치 중장비 기업들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두산 밥캣도 지금 실적이 좀 좋아요. 그리고 SMR 이제 수주 가능성이 이제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점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앞서 말씀드렸던 자체적인 이제 전자 소재 부분, 전자 BG 부문이 큰 폭의 이제 실적 회복이 좀 기대된다. 물론 하반기 때 이제 3분기 이후에는 또 약간 조금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실적이 안정화 좀 되고 있는 추세로 접어들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10월 5일이면 이제 상장이 돼가지고 이게 뭐 따블이 갈지 따따블이 갈지 일단 공모 자체는 엄청난 이제 흥행을 했어요. 올해 이제 가장 많은 자금 이제 33조 원 정도가 이제 몰렸다라고 하고 개인 투자자분들 무려 이제 150만 명이 이제 공모에 참여를 했다라고 하니까 그 정도로 이제 흥행을 좀 했기 때문에 상장되고 난 이후에도 아마 주가가 나름대로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두산 로보틱스 시총을 이제 3조 원 정도라고 이제 보면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을 90.9%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지주회사 두산이에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유통 주식 숫자 자체가 이제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상장됐을 때 최소한 더블 이상 간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더블 이상 가면 시총이 이제 한 3조에서 4조 원 정도 이제 보수적으로 잡았을 이제 그 정도 되면 지분 가치만 따져 보시더라도 지금 현재 시가총액을 뛰어넘어요. 물론 단순히 그냥 뭐 자회사의 이제 지분 가치가 얼마니까 이 회사도 시총이 얼마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2조 원 정도는 너무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그다음에 또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들 중에 상장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네. 두산 로지스틱스도 이제 상장을 이제 곧 추진하게 될 거예요. 이런 비상장 기업들이 두 기업 다 지분 100% 지금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 두 기업의 가치도 주가에는 전혀 지금 반영이 좀 안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들의 이제 지분 가치에도 턱없이 이제 못 미치는 이제 시가총액으로 이제 거래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가도 어찌 보면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되는 재료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뭐 아주 강하게 급등을 하고 있는 단계였다면 몰라도 제자리거든요 지금 11만 원 수준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너무 좀 저평가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가격 전략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11만 5천 원 정도 이제 저점 공략을 한번 해보시고 1차 목표 가격은 14만 원 정도 이제 보시고요. 손절 가격은 딱 10만 원 정도 잡고 대응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산을 오늘 한 발로. 네. 지난해 아마 배당금도 아마 증액했어요 두산은. 네, 네, 맞습니다. 올해도 배당금은 뭐 그 이상으로 네. 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실적이 워낙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이호근 매니저의 네네. 한 발로 가기 전에 또 여기도 리뷰 있죠. 네. 제가 리뷰할 종목 두산 하나- 물어보래요. 두산이요? 네. 시간이 좀 네, 촉박하긴 한데 네. 두산 네. 어떻게? 두산은 이제 포인트가 이제 이번 뭐 장기적인 측면보다는 이번 아무래도 이제 단기 측면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두산 로보틱스. 일단은 지금 두산 로보틱스 뭐 지금 시장에 대응하기는 뭐 최대 6조까지도 예상하고 그런 지금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어서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가 제대로 간다. 그러면 두산이 지금 시가총액이 2조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뭐 이 지분 가치만 해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던 가치에 지금 한 4배 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그 가치이기 때문에 이 주가가 미리 뭐 이것 때문에 막 아까 이제 김영 매니저도 잘 짚었지만 이게 이제 확 올랐으면 오히려 이제 상장되고 나서 하락하는 뉴스에 파는 이런 분위기지만 이 회사는 지금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 흐름에 따라서
두산도 좀 상당히 우리가 한번 기대를 같이 좀 봐서 같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3조 3천억 시총인가요? 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단순 캐파로 한 뭐 5배까지도 예전에는 작년에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3조 3천억이면은 두산 네. 로보틱스가 그래서 한 못 받아도 6조 7조 막 네, 부르잖아요. 지금 이제 막, 이 주식시장은 산수의 시장인데 네. 그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비싸다고도 생각은 안 해요. 네. 그냥 그게 그러니까 이번에, 두산 네. 로보틱스도 이렇게 돼. 뭐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같이 가나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로봇주들도 같이 이렇게 분위기 타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여기 뭐 좀 약간 별도 얘기인데 SPG가 제일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 네, 로봇주 중에서. 네. 네. 네, 호구의 시장. 네, 하여튼 그러면 자 오늘 또 네네. 한 발 리뷰. 네, 저는 오늘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리뷰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종목. 먼저 롯데관광개발. 롯데관광개발은 이제 이 회사가 카지노, 기존 카지노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성숙 국면에 들어갔는데 롯데관광개발은 이제 막 상승 쪽으로 들어가는 종목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같은 카지노를 본다면 막 이제 성장이 시작되는 두산 롯데관광개발이 좀 더 좋지 않겠냐.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조금 추가 상승 충분히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제 중국이 지난 뭐 춘절 이후에 이제 가장 큰 또 명절이 명절이 아니라 연휴가 시작이 되죠. 국경절 연휴가. 예, 국경절. 그러면서 지금 이제 지금 우리나라 지금 대량 관광객 단체 관광 기대감도 크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기서 이제 저점을 잡아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움직일 타이밍 됐고. 어쨌든 뭐 이런 그 리오프닝 이 카지노의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면 롯데관광개발은 충분히 아직도 이 전고점 정도로 또 한 번 더 돌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종목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종목 하이딥. 하이딥은 이제 이 회사의 이제 미래 이제 성장성 그다음에 주가 이제 바닥이라는 측면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생각보다는 좀 빨리 올라왔고요. 어쨌든 이 회사가 그 앞으로 이 성장 잠재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단기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할 수는 있지만 큰 그림에서 계속 관심 있게 볼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손절한 거 두 종목 빨리 말씀드릴게요. 에코앤드림. 에코앤드림은 사실 이제 상반기 때 유럽의 유니코 이쪽에 이제 매출 기대감이 있었다가 이제 빠졌는데 지금 연내에는 가능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은 그 뉴스가 이제 매출이 이제 발생되는 이제 뉴스가 나오면 그때 이제 제대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지금은 일단은 조금 조정 흐름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코인테크가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2000년지가 라던가 이제 성장주들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상승하다가 이제 다시 한번 내려앉았어요. 근데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코인테크는 스마트 팩토리라던가 지금 이제 미국의 그 공장 이런 지금 대규모 계속 지금 이제 공장을 지어야겠죠 우리나라. 그러면 어쨌든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지지부진하니까 지금은 일단 한 발 물러서고 이후에 다시 한번 그 포인트를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넥스틸은 이제 좀 더 이제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 금요일날 윗꼬리가 좀 나왔으니까 단기적으로 좀 물량 소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일단은 이 정고점 정도까지는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네. 한 발은 또 어디를 표적삼아?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OCI. OCI. 예, 지금 OCI 홀딩스도 최근에 핫하더라고요. 네. 이 회사는 이제 지난 올해 그 OCI하고 OCI 홀딩스 이렇게 인적 분할해서 지금 나뉘어지는 건데 OCI 홀딩스는 이제 그 태양광 그 폴리실리콘 쪽이고 이 회사는 이제 케미칼 쪽, 케미칼 쪽을 이렇게 나눈 이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 OCI 홀딩스는 이제 그 태양광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회사는 네. 이제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이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지금 이제 지금 이 원료를 좀 그 합작법인 현대오일뱅크라든가 포스코 피처엠이랑 이제 합작한 P&O 케미칼 이런 형태로 해서
좀 단가를 싸게 받아들이면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이 있고 이 회사가 지금 이제 반도체 쪽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 그 반도체 전구체 사업까지도 지금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반도체 이제 핵심 소재 쪽까지도 좀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전지는 가장 이제 부각이 되는 게 이제 음극재 실리콘인 것 같아요. 음극재 실리콘에 있어서 이제 가장 필요한 재료인 모노실라를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렉시온이라는 이제 그 음극재, 예, 네, 실리콘 음극재를 만드는 회사에 이제 납품을 하게 되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실리콘 음극재가 시장에서 가장 핫한데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회사 역시 같은 소재 쪽에서 미래에서 이제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2차전지와 지금 반도체의 소재로서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이제 바닥을 만들고 원형 바닥 형태로 이제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13만 1,000원, 목표가는 15만 5천 원, 손절가는 11만 1,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호근 매니저의 오늘 한 발은 OCI 이렇게 네. 정리하고요. 김효연 매니저는 두산. 의견 여쭤보기엔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 네. 시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